네, 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곽준영 변리사입니다. 자, 오늘은 62회로 합격하신 두 분을 모시고 민사소송법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모셨고요. 두 분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2기 변리사 시험 합격한 박남규라고 합니다. 이번 제 민사소송법 점수는 59점이고요. 제 수험 기간은 23년 3월부터 25년 7월까지 총 2년 4개월로 기득으로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2기로 합격하게 된 이윤형이고요. 이번 민사소송법 점수는 66.33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일병 때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약 3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소개를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단 민사소송법 점수가 되게 높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좀 느껴지는 게 두 분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딱 자리에서 눈에 띄었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나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제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항상 저 보시면서 뭔가 좀 웃는 듯 맞는 듯한 그런 이제 표정으로 딱 저를 보셔가지고 되게 약간 좀 보자마자 저는 친밀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뷰 오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제 민사소송법 공부 얘기를 좀 해야겠죠? 민사소송법 공부를 딱 한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느꼈는지, 이 2차 들어와서 보게 되는 이 어려운 과목, 요거를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좀 느낌을 좀 여쭙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사소송법이 약간 용어도 어렵고 굉장히 절차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처음 접했을 때는 약간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답답했었는데 네네.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모르면 다음에 이해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좀 그렇게 하셨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이윤영 변호사님은 처음에 좀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사실 2차 시험이 1차 시험과 다르게 암기량이 많이 요구되잖아요. 많은 공대생분들은 공감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암기를 살면서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암기를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딱 그 많은 양을 내가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네, 그런 게 처음에 되게 많이 느껴지죠. 저도 수험생 때 좀 그런 것들이 처음에 압박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이거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시작을 하고 막 나만의 공부 방법이 막 생기고 루틴이 생기고 막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공부 방법과 뭐 공부량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차 시즌에는 아무래도 민사소송법이 이제 2차에 들어와서 새로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민사소송법을 하루 공부 시간에 한 60%에서 70% 정도 이상을 투자를 했었고요. 네. 기득으로 넘어와서도 전체 공부 시간의 한 절반 정도는 꾸준하게 민사소송법 감을 유지하면서 네. 더 이제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민사소송법은 좀 답안이 정형화된 목차트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GS나 뭐 사례집,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런 답안의 어떻게 왁구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체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답노트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오답노트 작성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틀린 문제나 뭐 GS 같은 거에서 그런 문제들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은 이럴 때 써야지. 이런 것들을 항상 기록을 해놓고 시험 직전에 약간 몰아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따로 그럼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신 건가요? 네, 오답노트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튀어나온 공책이 있는데 과목별로 이렇게 해서 네.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자주 이제 GS 쓰기 직전에 보거나 네. 시험 직전에 이제 여러 번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럼 혹시 암기를 할 때는 좀 어떻게 좀 암기를 했나요? 암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맨 앞에 있는 목차집을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목차만 보고 이제 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의치지 요건 절차 효과 이런 것들 기본 목차를 외워놓고 거기 밑에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 식으로 암기를 하려고 했고 약간 저는 통암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판례 외울 때나 그런 거 외울 때도 조금 키워드들을 따가지고 키워드 위주의 암기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문제풀이 할 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하셨어요? 사실 문제풀이를 제가 막 풀답안을 쓴 거는
거의 GS 때 말고는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사례집이나 기출문제집 아니면 GS 복습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 읽고 목차 정도만 잡고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차를 잡아보는 방식으로 네네. 그렇게 문제를 또 많이 풀어야 되죠.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죠? 네, 기득으로 넘어오면서는 아무래도 이게 매년 어떤 애는 또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정통적인 논점이 많이 나오고 이런 이게 약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다 대비하려면은 결국에는 그냥 문제를 다 정말 많이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GS 답안지를 쓰는 거는 좀 어떻게 좀 연습을 하셨나요? GS 답안을 쓸 때는 네. 일단 아무래도 저는 항상 무조건 다 현장 강의 위주로만 왔어가지고 와가지고 항상 무조건 시간 내에 쓰자. GS 답안 쓸 때는 한 2분, 3분 정도 남겨가지고 현장처럼 이렇게 하자라는 데 의의를 둬가지고 답안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GS라는 게 되게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막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좀 계속 부딪혀가면서 답안지를 제 시간에 써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이윤영 변리사님 한번 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처음에 뭐 공부 방법이나 좀 이렇게 전략 같은 걸 어떻게 좀 가져가셨나요? 저는 사실 동차 시기를 좀 불성실하게 보내가지고 사실 동차 때는 공부를 거의 못했었어요. 한 5월부터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해져서 공부를 거의 못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기득 넘어오면서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거의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항상 유지하려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기본서랑 사례집을 위주로 회독하면서 이해도 하고, 약간 사례집 문제 풀 때 목차랑 간단한 키워드나 두 문자 정도 이렇게 써보면서 암기를 같이 좀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암기를 하실 때 좀 두 문자랑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책을 딱 펼쳐놓고 이렇게 암기를 하셨나요? 구체적인 암기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그 두 문자나 키워드 같은 걸 좀 표시를 해두고 그걸 계속 읽으면서 회독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암기는 그 플래시카드 어플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게 그냥 카드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독서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걸 계속 보면서 그걸 무조건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는 느낌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문제풀이는 좀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일단 평소에는 사례집을 계속 보면서 그 논점 잡고 그거에 대한 목차 이렇게 딱 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GS를 저는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다 GS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례집과 이제 GS 통해서 꾸준히. 그러면은 약간 좀 사례집이랑 이제 그 GS를 통해서 문제풀이하는 시간이 암기 시간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로 비율이 맞춰질까요? 그걸 제가 정해놓고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어쨌든 평일에는 주말에 GS 쓰러 가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암기의 비중을 좀 더 높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GS를 또 막상 쓰러 가서 평일에 암기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면 그게 오히려 또 기억에 남아서 그 경험이 기억에 남아서 또 그게 또 암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 혹시 답안지 연습은 좀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저는 기득 때도 한 5월까지는 진짜 거의 풀 답안을 못 쓸 정도로 좀 실력이 안 올라왔었는데. 정말요? 네. 저는 고수신 줄 알았어요. 수업 시간에 봤을 때. 전혀 아니. 진짜 3월에는 채점도 너무 부끄러워서 못 받을 정도로 제가 동차를 많이 불성실하게 보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분량보다는 일단 문제 4번까지 푸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시간 관리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1번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 쓰지 않고 어쨌든 뒤에 문제까지 풀어는 본다는 마음으로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약간 좀 끝까지 좀 문제를 풀고 끝까지 답안지를 좀 이제 풀 문제에 대해서 다 이제 써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좀 연습을 하셨네요. 보통 이제 처음에만 막 시간을 많이 쓰고 답안지 쓰다 보면은 뒤에 거 막 남기고 이러는데 일단 최대한 완성된 답안지를 먼저 이제 내보자. 그런 취지로 답안지를 좀 연습하셨군요. 그러면은 그 5월 달까지는 조금 이제 공부에 부침을 느끼셨는데
그 시험 때까지 한 2달의 기간 동안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급상승해서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이렇게 받게 되신 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6월 때부터 기본서를 회독할 때는 기본서를 보지 않고 백지에다가 기본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바로 되진 않았지만 그걸 연습하면서 한 2회독 정도 하고 보니까 그게 암기의 밀도가 좀 많이 높아졌고 그걸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할 때 확실히 암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쓰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암기를 또 꼭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했던 게 결국 좀 점수 상승으로 많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이제 좀 동차 때 좀 이제 공부에 힘든 점을 좀 느끼기도 해가지고 네. 살짝 늦은 감이 좀 있긴 했었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축적이 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암기도 그렇고 답안 쓰기도 그렇고 그 꾸준함이 좀 마지막에 이렇게 딱 쌓여져 올려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거의 막바지에 실력 상승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공부 방법 들어보니까 많은 고생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도 이거 참 공부할 때 막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암기도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답안지도 써야 되고 막 좀 어렵죠.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다 민사소송법 엄청 고득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66점이시고 59점이니까 사실상 뭐 평상시로 치면은 굉장히 이제 고득점 플러스 한 9점에서 10점 정도 한 게 평년의 좀 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득점이신데 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나만의 비기, 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자신만의 고득점의 킥인 것 같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는 이번에 약간 부끄럽게도 곽준현 변리사님의 GS를 들었음에도 네. 이제 복습을 약간 열심히 안 한 회차가 있었는데 그 회차에서 딱 이번에 최신 판례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를 네. 틀렸음에도 이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높은 점수죠. 네, 이제 그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던 원인으로는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게 국수와 고명 그렇죠. 준원점이 있으면 네, 이제 네. 거기다가 적절한 배점 안에서 적절하게 성결 논점들을 쳐주고 조문을 쳐주고 이런 것들을 항상 저는 답안 쓸 때 약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게 내가 쓸 수 있는 게 한 5점, 6점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거기서 선결 논점이고 한 1, 2점 내로 치고 가야 되는 거면은 그건 정말 압축을 해서 짧게 쓰고 이제 그게 사실 저는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려고 했고 이번 시험장에서도 배점이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타이트하게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짧게 치고 가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고득점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국수와 고명 얘기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좀 이제 강하게 좀 마음에 새기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맨날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국수와 고명의 원칙을 지키는 거. 그게 실제로 또 실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알고 있어도 이거를 그렇게 막 내가 분량에 맞게 이거를 선결로만 짧게 언급해주고 이제 내용물 진짜 중요한 메인 논점을 제대로 이렇게 막 써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손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실천을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와 대단하시네요. 네. 국수와 고명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런 고득점 비법이. 네. 그 다음은 또 어떤 고득점 비법이 또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법조문을 좀 열심히 봤었거든요. 공부할 때.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대부분 수험생들이 특허법이랑 상표법은 조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는데 네. 민사소송법은 사실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공부할 때. 근데 사실 기본서 목차라던가 이런 게 다 조문 순서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회독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맞아요. 그 조문 순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월 정도에 그 법조문을 한 개씩 보면서 내가 열심히 외웠던 게 그냥 법조문에 써 있는 거랑 거의 동일했던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법조문을 보면은 좀 어떤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특히 뭐 요건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는 법조문에 대부분 써 있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오히려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기억이 나는 게 제소금지 관련 문제였는데 맞죠? 권리보호 이익 요건이 맞아요. 법조문에는 안 써 있는 맞아요. 요건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외웠었어요. 근데 그게 법조문이 아니고 판례가 좀 요구하는 요건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네. 그 내용이 완전 이해가 돼서 이번 시험에 나왔을 때 약간 좀 더
자세하게 교수님들 마음에 들게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법조문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네. 좀 어느 부분을 내가 좀 더 잘 강조를 해줘야겠다. 그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쓰셨군요. 그게 이제 이번에 고득점의 킥.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답안지에도 법정문을 항상 같이 병기해주고 그랬고. 약간 기본을 딱 갖췄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답안지라고 하는 게 뭔가 휘황찬란할 필요가 전혀 없고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밋밋하다고 볼 수 있는 느낌으로 그냥 기본만 충실하게 잘 써둬도 고득점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실천을 좀 하셨군요. 고득점의 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 공부를 하시면서 좀 강의도 듣고 뭐 책도 어떤 걸 선택해서 보고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윤곽과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윤곽 민사소송법 이제 이 강의를 처음에 좀 어떻게 접하고 좀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윤곽을 다들 지금 수강을 하셨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좀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그거 점을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먼저 공부하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동차 때 이제 곽정현 변리사님의 GS를 먼저 들었었는데 굉장히 답안도 좋고 네. 이제 수업도 좋다 해가지고 기득으로 넘어오면서 네. 그럼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윤곽을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친구가 후기가 이제 이렇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네네. 고마운 분이네요. 약간 감사한 분. 네. 그렇게 해서 지인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고 네. 그리고 또 이윤영 변리사님은 처음에 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민사소송법 수험서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그 윤곽 민사소송법이 좀 내용이 주제랑 논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는 걸 보고 그게 좀 수험 적합적이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정리랑 이제 네. 수험 적합적 그런 관점에서 괜찮아 보였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었군요. 그렇죠. 제가 좀 정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사실 좀.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셨고 교재를 또 이제 제 거를 또 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 거 교재를 어떤 거를 좀 보시면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조금 활용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곽 사례집을 구해가지고 혼자 풀어봤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답안 스타일도 저는 곽정현 변리사님의 답안 스타일이 이제 민사소송법 저희 변리사 시험에 좀 굉장히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서 정갈하고 그렇죠. 이제 약간 무난한데 내용은 다 담겨 있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은 곽정현 변리사님 답안이 더 내가 쓴 것보다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많이 체크를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을 점점 회독을 거치면서 괜찮은 문제 다시 풀어볼 문제 아니면 이 답안이 좋은 문제 이런 것들 선별해서 마지막에 반복해서 보는 식으로 조금 사례집을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집이 양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양이 좀 많았는데 푸시기에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목차만 짧게 치고 가가지고 처음에만 이렇게 1회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3배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양을 적게 하면서 넘어갔고 마지막에 한 3, 4회독 때는 그냥 체크해 놓은 것만 좀 보는 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례집을 또 이제 많이 좀 활용을 하셨군요. 네네. 몇 번 정도 반복해서 보셨어요? 한 4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4회독 정도. 아무래도 기득이다 보니까 네. 문제 푸는 시간도 좀 빨라지고 좀 익숙해지는 것들은 이제 막 써보지도 않고 눈으로만 보고 그렇죠. 이제 목차 타다 잡히면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속도감 있게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례집을 활용을 하는 게 정석이고 제가 좀 많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례집을 처음에 딱 이렇게 풀어 나갈 때 점점 이제 양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틀렸던 거 아니면 어려운 거 위주로 해서 뽑아서 이렇게 점점 풀어 나가야 된다 해서 양을 이렇게 잘 줄여 가셔서 활용을 하신 것 같고 문제가 또 많아서 좀 다양한 문제를 좀 접할 수가 있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윤영 변리사님은 후기 같은 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 내용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거의 제가 뭐 거기에 덧붙이거나 정말 필요한 정도 아니면 제가 이해를 위해서 좀 저만의 언어로 이렇게 쓴 그 정도만 표시를 하고 거의 그대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 6월 정도부터는 백지에 그 제가 암기한 내용을 다 목차 순서대로 다 써보면서 그렇게 암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윤곽이 그 목차가 아예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게 네. 암기가 좀 더 쉽고 제가 이렇게 백지에 그대로 옮기는 연습을 했을 때 좀
잘 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4회독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도 문제 풀고 비슷한 논점인 경우에는 뭐 그 문제 빼고 다음에 해독한다거나 뭐 자신 있는 문제는 표시해놨다가 그것도 다음 해독 때는 제외하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4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례집은 양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네. 그럼 기본서를 딱 보셨을 때 정리가 제일 잘 돼 있다,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그 느낌이 가장 좋으셨던 거네요. 네. 기본서를 좀 이제 몇 회독 정도 혹시 하셨나요? 제가 그 횟수를 세진 않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5회독, 6회독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막 많진 않네요. 네. 5, 6회독 정도. 제가 마지막에도 거의 3일, 1회독 하는데 3일이 걸려서 원래 2일을 목표로 했지만 3일 정도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저의 기본서로 이런 고득점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뭐 제가 오히려 조금 감사한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재 얘기 한번 잠깐 해봤고 또 강의도 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제 강의 좀 들어보셨을 때 어떤 강의가 뭐가 좋았다 뭐 이런 거 한번 후기가 또 궁금해요. 그래서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제 곽준영 변리사님의 GS A, B형을 다 들었는데요. 일단 GS 문제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일단 변리사님 이렇게 문제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긴 편인데 거기서 이제 논점을 뽑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극복을 해나가면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오히려 약간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고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약간 답안은 뭐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안도 좋으니까 답안도 끝나고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따라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GS 때 또 보충 자료를 나눠주시는데 그 보충 자료에서 이제 그 어떤 논점이 있으면 그 주변에 관련 논점들 헷갈릴 수 있는 논점들도 항상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 이 논점이 또 언제 어디서 쓰이는가 언제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민사소송법에 양이 많고 논점도 많다 보니까 그런 주소 설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보충 자료에 그런 게 적혀 있던 게 저는 또 이제 주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좋았던 점이 해설을 하실 때 같이 문제 읽어주면서 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논점 위의 추출 과정. 그렇죠. 네. 읽으면서 이때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문제 끝까지 읽었을 때 그럼 결국 답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칠판에 적어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목차 이렇게 초안을 세워주시는 맞아요. 그 과정을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그걸 비교해 가면서 내가 좀 고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좀 고치고 이런 또 수업 설명하시는 그런 방식도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수업 시간에 저의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되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항상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게 수업을 할 때 좀 그 푸는 사람 입장이 되어가지고 같이 좀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내야겠다 이렇게 좀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또 도움이 되셨다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강의가 좀 괜찮았는지 후기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사례 강의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사례 강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변리사님께서 문제 지문에서 논점을 이렇게 뽑아내고 그걸 그대로 목차로 옮기는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시험 때도 사용하고 오히려 특허법과 상표법 문제 풀 때도 그 방식 그대로 약간 적용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GS에서도 물론 그런 설명을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GS는 문제에 대한 설명 위주다 보니까 사례 강의는 좀 더 각 논점에 따라서 어떤 문구에서 논점을 뽑아내는지 그걸 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사례 강의를 또 잘 활용을 하셨군요. 혹시 GS에서는 그러면 조금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도 일단 GS A형이 좀 더 어려웠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래주머니를 찬 느낌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사실 기출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엄청 쉽게 풀었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쵸. 아무래도 실제 시험은 실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시험장에서의 긴장감이 더해지면은 그게 막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괜히 이제 스스로 겁먹고 이러면은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좀 이제 미리 연습할 때부터 살짝 지문도 길고 시험장에서의 무난한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난이도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미리 백신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문제 만들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너무 또 어렵게 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좀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뭐 다양한 난이도 이렇게 좀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강의를 좀 들으셨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윤곽 그 강의나 이제 교재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조금 좋았던 포인트? 요게 조금 윤곽 강의에서 되게 킥이다, 좋다, 약간 이런 거 한마디씩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그 강의 스타일, 함께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서 이렇게 논점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면서 스스로도 같이 그거 이제 체화시키려고 같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강의 스타일이 저는 윤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정리된 이제 교재와 답안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된 윤곽만의 강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윤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논점을 추출해서 그걸 그대로 목차로 옮기는 그 방식이 정말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초안지도 그래서 안 쓰고 바로 그 논점 암기된 거 내용 그대로 이렇게 쓰면서 답안을 작성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시간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기본서 목차 틀을 그대로 그냥 이제 바로 그냥 활용을 하셨군요. 네, 거의 대부분 논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들 준비를 해놓으시니까 그 논점 제목만 문제 옆에 써놓은 다음에 그 내용, 그 제목에 맞는 내용을 그대로 목차 순서대로 쓰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항상 뭔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뼈대 그 윤곽을 좀 잘 잡아 놓으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서 그게 또 잘 이렇게 점수로 나왔군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수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나만의 노하우라든지 팁, 후배들에게 좀 내가 전수해주고 싶은 팁이 혹시 있을까요? 비단 민사소송법에 한정된 건 아닌데, 네. 이게 아무래도 고시가 조금 장기간 레이스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오, 하루를 일과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2년 4개월 동안 약간 뭐 슬럼프도 한 번도 없이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잘 하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아서, 만약에 장기간의 공부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너무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공부 외적인 팁인 것 같습니다. 이윤영 변호사님은요? 아무래도 수험 생활하면은 많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정말 많이 불안했고 시험 결과 나오기 직전까지도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 때문에 저는 실제로 동차 시즌에도 거의 포기를 했었고, 기득대도 사실 5월 때까지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실력이 기득 정도 되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가는 방향에 맞고 그런 생각,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결국 합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뭔가를 할 때 오게 마련인데, 그거에 그냥 휩쓸려서 이제 가지 말고 그냥 이제 묵묵하게 그냥 지금 내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이제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려면은,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뭐 동차 때는 공부를 좀 힘들어 했고, 기득 때 와서도 조금 이제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텐데, 뭐 GS 등수도 좀 약간 고민이 있으셨고, 그런데도 이렇게 고득점으로, 완전 고득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다는 게 또 다른 후배들한테도 많은 귀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제 하는 거를 묵묵히 이제 계속 실천해 나가자, 그런 이제 강인함.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합격을 하셨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좀 합격 응원 메시지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많이 공부하시느라 다들 힘드실 텐데, 저도 수험생 때 힘들 때마다 해 뜨기 전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항상 되뇌이곤 했었습니다. 나는 이미 합격의 문 앞에 서 있는데 다만 어두워서 지금 그 문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완주하면은 그 문을 열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었는데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이미 합격이라는 문 앞에 서 계시니까 끝까지 완주하시면은 당당하게 문을 열고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모두 응원합니다. 되게 명언집에 추가될 것 같은. 그래서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지만 단지 그 어둠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니까 곧 이제 날이 밝아지고 문을 열 그 기회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 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또 합격 응원 메시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제 공부가 잘 되고 계신 수험생분들도 계실 거고 잘 안 되고 계신 수험생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자기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저도 정말 말씀드렸지만 힘들었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합격이라는 결과가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분들께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이제 끈기.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격 이제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또 좋은 말씀들 오늘 또 이제 나눠보고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그런 귀감과 이제 정보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 함께 이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합격했으니까 축하의 박수 한번 하고 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야.